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신사고 2-5단원 창의적 읽기에 실려있는 공유자원의 비극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2단원의 마지막 단원인 5단원 창의적 읽기 단원입니다. 이 창의적 읽기의 독서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설명문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2단원 구성에 따라 창의적 읽기가 무엇인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단원에 어떤 유형이 자주 나왔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공유자원이나 공유자원의 비극의 예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아니면 공유자원 혹은 공유자원의 비극에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 앞에 공유자원이나 공유자원의 비극의 예를 묻는 건 난이도가 조금 낮겠죠. 다음 중 공유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공유자원의 비극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그런데 이 뒤에 나온 관련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보기에 공유자원의 비극에 관련된 사례가 주로 제시가 되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나온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그 부분도 지문에서 떼서 보기에 제시하기도 하고요. 교과서 외에 나오는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윗글을 바탕으로 그것을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이건 어느 단원이건 기본이 되는 문제죠. 3번은 글의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 이 글의 정의의 방식도 쓰였고 예시도 쓰였죠.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 이 출제 유형 베스트 3개는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주 언급할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 창의적 읽기의 이론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창의적 읽기의 개념 먼저 확인할까요? 창의적 읽기란 글의 내용과 독자의 생각을 종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새로운 의미가 핵심이죠. 내용, 독자의 생각, 그리고 새로운 의미. 그 창의적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밑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2번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의적 읽기의 방법. 그런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이 2-5단원이죠. 2단원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앞에 2단원의 1단원에서 4단원에 배우셨던 독서 방법에 대해서 점검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창의적 읽기의 방법 들어가기 전에 앞에 배웠던 독서 방법 4가지 기억나는지 잠깐 점검해 보고 갈게요. 5-1단원에 배웠던 독서 방법 무엇입니까? 사실적 읽기. 2단원은 추론적 읽기. 3단원은 비판적 읽기. 4단원은 감상적 읽기. 그 다음 마지막 5단원 창의적 읽기. 이렇게 독서 방법 5가지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글을 창의적으로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1, 2, 3, 4, 5번 선지가 있으면 그 선지에서 하나는 창의적인 읽기겠죠. 그러면 창의적 읽기가 아닌 나머지 선지는 무엇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사실적, 추론적, 감상적, 비판적 이런 읽기를 활용해서 틀린 선지로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2단원이 시험 범위라서 공부를 하신다면 앞에 나왔던 읽기 방법이 무엇인지 정도는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간단히 한번 볼까요? 사실적 읽기, 글의 내용,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읽기 방식. 두 번째, 추론적 읽기.
필자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는 읽기 방식. 비판적 읽기. 글의 공정성, 타당성, 적절성을 판단하는 읽기 방식. 감상적 읽기.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으며 읽는 읽기 방식. 이렇게 4가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창의적 읽기의 방법 들어갈게요. 총 3가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글의 내용을 독창적이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며 읽는 것. 두 번째는 글의 내용을 삶의 문제들과 연관지어 해결 방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 세 번째는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것. 동그라미 친 거 핵심어 보이십니까? 자, 독창적이고 논리적으로 글의 내용을 재구성하며 읽는 것. 그 재구성할 때는 창의적인 발상을 활용할 수 있다 정도고요. 많이 활용되는 건 2번째와 3번째예요. 네, 삶의 문제들과 연관지어 해결 방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이 창의적 읽기예요. 그리고 필자가 제시한 대안 말고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창의적 읽기입니다. 이 2가지 특히 염두에 두세요. 어떤 식으로 문제의 출제가 됐냐면 이 초록색 부분이 출제 경향이거든요. 공용 복사기가 자주 고장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읽었어.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이게 사실이나 추론이나 비판이나 감상적 읽기가 아니라 이 창의적 읽기에 해당된다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공용 복사기가 자주 고장나는 문제는 내 삶의 문제고 그 해결 방안을 떠올리며 읽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필자의 생각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점검하는 것도 창의적 읽기의 방법입니다. 그 밑에는 연두색 글을 읽고 어떤 독자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글 내용보다 밑에 걸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이 밑에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읽는 독자가 학업에 대한 중압감으로 부모님과의 대화가 없어지는 상황이거나 의견 충돌로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건 창의적 읽기 방법 2번째였죠. 혹은 필자가 이런 견해를 제시했거든요. 국가의 윤리로서 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정의도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필자의 견해에 더해서 대안으로 추가했다면 이건 창의적 읽기의 방법 3번째에 해당하는 활동이겠죠. 이게 창의적 읽기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제시한 부분. 그럼 우리 제재 읽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미리 글을 읽으셨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기 위해서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리말에서는 공유자원의 개념과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서술 방식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거든요. 공유자원이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본문 첫 번째에서는 그 공유자원의 비극에 관해서 설명을 하죠. 공유자원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 그 비극의 예로 북유럽의 어떤 자전거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첫 번째 예는 예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번째 예로 우리 서해바다의 조기잡이에 대해서 예를 제시를 하죠. 그리고 이 예는 특이하게 예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안,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누가 개입했죠? 정부가 개입했죠.
정부가 개입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심해야 한다. 조기자비의 예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의 예를 제시를 하죠. 여기도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데 역시 해결 방안이 같이 제시가 돼요. 그런데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입을 했고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 해결 방안을 필자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격을 약간 바꿔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존의 열대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필자 나름의 해결 방안 역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공유자원의 개념과 그 예를 제시한 부분부터 볼게요. 공유자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이다. 개념, 글의 전개 방식 정의 사용됐고요. 그 공유자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야생동물들, 꽃들, 한강, 관광자원, 그리고 전파. 밑에 보면은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수산자원, 야생동물, 지하자원 이런 것들도 공유자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 공유자원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여러분 교과서 날개 부분의 보충 자료에 보면 공유자원의 개념 설명 부분에 배제성과 경합성을 활용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우선 배제성과 경합성이 뭔지 봅시다. 배제성은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고 경합성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공유자원에 적용을 했을 때는 배제성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막을 수 있으면 배제성이 있는 거고 막을 수 없으면 배제성이 없는 거예요. 경합성은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건데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 경쟁을 해야 한다면 경합성이 있는 거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면 경합성이 없는 거겠죠. 자, 그럼 공유자원은 어떻다고 얘기하나요? 배제성은 없고요. 경합성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제성이 없다. 막을 수 없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경합성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쓰지 않으면 딴 사람이 쓴다. 그게 공유자원입니다. 개념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서술형으로도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됐는데 여기 철수의 지우개를 예로 들어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철수의 지우개는 여러분 공유자원이 아니라 단독자원이죠. 독점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겠죠. 경합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가 철수 자기 지우개를 쓰는데 경합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경합성은 없겠죠. 공유자원의 배제성, 경합성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공유자원이 아닌 자원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어떠한지도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단락에서부터는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공유자원의 비극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공유자원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것. 그것이 공유자원의 비극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유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희극이지만 자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원이 금세 없어지기 때문에 비극에 해당합니다.
그 공유 자원의 비극의 예로 북유럽의 예를 들고 있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몇만 대를 사서 두었어요. 공유 자원 되겠죠? 그랬는데 이 공유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는 바람에 대다수의 자전거가 도난당하거나 고장이 나서 쓸 수 없게 됐어요. 공유 자원의 비극을 드러내는 예입니다. 그 다음 예인 우리나라 서해 조기잡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조기는 수산자원, 공유자원이겠죠? 이 조기는 내가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쓰는 경합성을 띠기 때문에 어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조기들이 기다리는 길목을 지켰다가 모조리 잡아버렸죠. 기다렸다 잡으면 되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다른 어부가 조기를 잡아가니까 서둘러서 조기가 알을 낳기도 전에 잡아버린 바람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조기의 씨가 말랐고 조기값이 급등하게 되었어요. 무슨 결과가 발생했죠?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자, 어부들도 문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만 고기잡이를 멈춘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멈출 수 없었죠. 즉, 공유 자원의 비극은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해요. 시장 경제에 맡길 수 없어요. 이 부분. 시장에 맡겨서는 공유 자원의 비극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조기잡이에 관해서는 정부가 나서게 되죠. 이 정부.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정부의 개입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람들의 동기를 잘 생각해서 개입해야 한대요. 이 동기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거든요. 이 사람들의 동기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익, 사람들의 이익을 잘 생각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나요? 자, 정부가 개입해서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할 수 없게 했더니 몰래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썼다가 경비정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물을 끊어버렸다고 하죠. 그럼 그 끊어버린 그물은 바다에 그대로 내려가게 되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던 거죠. 조기를 잡아서 얻는 이익을, 즉 동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정부의 개입이 일어날 때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정부의 개입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의 예를 들고 있죠. 이 바닷가재도 역시 공유 자원이고 아까 조기잡이와 마찬가지로 바닷가재를 너무 무분별하게 잡다 보니까 바닷가재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아까 조기잡이와는 다르죠.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누가? 어부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어망의 숫자를 제한하고 서로가 감시하게 됐어요. 자발적으로 감시한 거죠. 그래서 바닷가재의 숫자를 늘리는데 성공을 했대요. 게다가 더해서 어망의 숫자를 계속 제한을 둔 상태에서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팔기까지 했고요. 소득이 늘어나게 됐대요.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가야 될 건 바로 이 부분. 자, 여기 중요한 부분.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소유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도 이것과 관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닷가재 공동체처럼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공유자원을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에요. 무엇을? 공유자원을 공동이 아닌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여겨서 지키려고 할 테고 공유자원의 비극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해결 방법이죠.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와 같은 사례에서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 이것도 추가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분위기를 바꿔서 앞의 것과 같은 공유 자원은 소유권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주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그것의 예로 공기를 예로 들고 있죠.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열대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를 하면 아마존 원주민들의 경제적인 이득에 해를 가할 수 있다. 어떻게 경제적 이득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글의 필자는 원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대요. 그리고 이 동기가 경제적 혜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해요. 열대림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 이득을 원주민에게 주면 어떨까? 즉,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하면 이 환경 문제와 같은 공유 자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추가로 공부해야 하셔야 될 게 이런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어서 질문하는 방법. 그 질문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여러분 독서 역량 기르기에서도 제시가 됐어요. 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열대림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고 하셨는데 환경이 오염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존 원주민들은 나름의 방식대로 열대림을 이용하는데 단지 경제적 이득만으로 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선지에 출제가 됐어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볼 건데 풀어보기 전에 핵심 2가지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공유 자원을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합시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유 자원은 어떻게 보호한다고요?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합시다. 이렇게 2가지가 필자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고요. 우리는 이 글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이 볼까요?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보기에 공유자원의 비극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윗글을 바탕으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여기 우리가 풀어볼 5번은 글에 제시된 사례죠. 이렇게 글에 제시된 사례를 따로 떼서 제시하기도 하고요. 여기 7번의 미세먼지 문제 보이시죠? 이렇게 교과서 외의 문제를 끌어와서 제시하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읽은 학생이 찾은 시사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틀린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이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공동체는 방금 배웠으니까 따로 읽지 않을게요. 정부에서 어망을 제한했다면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렸을 것 같군.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공동체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했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제한을 했다면 불법 조업이 발생할 수도 있었죠. 우린 조기자비에 의해서 그걸 이미 봤어요. 2번,
어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 조업을 자발적으로 감시했겠어. 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사례는 공유자원을 각자의 재산처럼 여겨서 성공한 사례죠. 바닷가재가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감시했기 때문에 성공했죠. 3번. 어부들의 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의해 주어졌겠군. 지금 해당 글을 여기 보이지 않아서 제시하진 않는데 아까 공부할 때 글의 내용에 이것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부들의 권리가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번. 공유자원을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기본 원리였군. 이거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죠. 이게 바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것,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 그럼 답은 5번인데 5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소유권이 아니지만 해결 방안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찾았네. 어디가 틀렸죠?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소유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지만 이 부분이 틀렸죠. 근본적인 이유가 소유권과 관련이 있으니까 해결 방안도 소유권과 관련되어 찾았겠죠? 그 해결 방안이 뭐죠? 공유자원을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 이 각자라는 말을 공동으로 바꿔서 틀린 선지로 출제하기도 했어요. 공동의 재산으로 만드는 건 그것은 각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할 수 없겠죠? 그럼 우리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보이세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지금 지문을 다 제시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교과서나 펴놓고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적절한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볼까요? 1번. 공유자원의 비극은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공유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이 공유자원의 비극이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 2번, 공유자원에는 야생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물만 포함된다. 10번에 1번에 답이 나왔네요. 그럼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볼게요. 방금 읽은 2번은 어디가 틀렸죠? 자연물만 포함된다. 많이 틀렸죠? 자연물뿐만 아니라 전파와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자원 이런 것들도 공유자원에 포함되었습니다. 3번. 공유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여러분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선지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어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공유자원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4번.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항상 부작용을 초래한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5번. 아마존의 열대림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유자원으로 볼 수 없다. 아마존 열대림 자체는 공유자원 자체가 맞죠. 자연물이니까요. 그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건 아마존 열대림이 아니라 뭐였죠? 공기였어요.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 10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같이 보이니까 이 동기 기억나세요? 이 동기는 여기. 정부가 개입할 때는 사람들의 동기를 잘 생각해서 개입해야 한다. 이때의 동기거든요. 그 동기는 바로 뭘 고려해야 하는 거라 했죠? 그렇죠.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 공유자원을 제한했을 때 사람들이 경제적 이득을 제한당했어요. 그러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23번 풀어볼 텐데요. 서술 방식에 관한 문제가 출제 유형 베스트 2번째였는데 그런 문제 유형은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23번과 같은 문제. 보기에 제시된 읽기 방법, 창의적 읽기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윗글을 읽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창의적 읽기에 해당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정지 버튼 누르세요. 같이 볼까요? 창의적 읽기, 보기는 읽지 않을게요. 1번. 필자가 의도하는 바를 문맥을 통해 파악하면서 읽었어. 필자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며 읽기는 추론적 읽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창의적 읽기가 아니고요. 2번. 아마존 열대림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읽었어. 그 입장을 생각하며 공감하며 읽는 것은 감상적 읽기예요. 3번. 설명하고 있는 공유자원의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었어. 개념을 파악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사실적 읽기입니다. 4번. 설명하고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피면서 읽었어. 타당성과 공정성을 생각하며 읽는 것은 비판적 읽기 되겠죠. 5번. 최근 우리 학급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지가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떠올리며 읽었어. 우리 삶의 문제를 끌어와서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 이게 바로 창의적 읽기 되겠죠. 이렇게 창의적 읽기가 아닌 읽기 방법을 틀린 선지에 제시해서 출제하는 거 보이시죠? 이것들이 각각 무슨 읽기인지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겠지만 물론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창의적 읽기가 어떤 것인지 골라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2-5단원 창의적 읽기 공유 자원의 비극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보시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 되는지 파악하시고 글의 내용 그리고 창의적 읽기의 방법 꼼꼼히 이해하십시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